이거하고 전세 사기. 전세 사기 이태원 특별법. 이태원 저희가 특별법. 지금 세 가지 핵심 법안이라고 네. 얘기하는 법안이 있어요. 예. 최수근 상병 관련된 특검법. 예. 그다음에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예.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관련된 특별법. 근데 지금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지금 다시 재의결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 이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세 개 다 같은 태도입니까? 아니면 아시다시피 이태원 특별법은 뭐 제2 요구를 이미 했고 거부권을 이미 행사했고 네. 거부권 행사했을 때 정부 부처가 낸 자료 보면 제가 기가 찼는데 말도 안 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조금만 법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다 알 수 있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들어서 거부했는데 태도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한번 봐야죠. 예. 실제로 이번 전국 이후에도 예. 태도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보겠다. 예. 전세 사기 관련돼서도 네. 정부와 여당은 극렬 반대였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단독으로 법사위를 보내놨고 네. 법사위에서도 처리가 안 돼서 해당 상임위에서 직회부 절차를 밟은 거고. 네. 근데 이게 총선 이후에도 태도가 안 바뀐다. 그것도 한번 봐야죠. 만약에 총선 이후에도 태도가 안 바뀐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네. 사실 대통령이 이번 총선 결과가 나온 다음에 본인이 나오지 않고 비서실장이 나와서 유감을 표명했어요. 그리고 뭐 전원 사의라고 얘기했는데 안보실 제외, 정책실 제외, 뭐 이제 이런 수순으로 갔고 지금까지 뭐 결정된 게 없어요. 비서실장으로 논의되는 사람은 원희룡, 장제원. 그 다음에 누굽니까? 저 국무총리로는 주호영, 김한길, 뭐 권영세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태도가 바뀌었다고 보세요? 태도가 안 바뀌었다고 현재까지 모습을 보면 안 바뀌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태도가 바뀌기가 어려운 게 우리 정현석 기자님도 취재를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검찰이 기소를 열심히 하면 무죄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무죄 나온 거에 대해서 보통 뭐라 그럽니까 검사들은? 본인이 잘못 기소했다 그럽니까? 아니면 법원과의 견해 차이라? 법원과의 견해 차이라고 하죠. 예, 본인들 절대 잘못했다고 안 그래요. 네.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검사. 예, 네. 어떤 평범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도 예. 그걸 쭉 해왔던 분이고 거기 정점에 있었던 분 아닙니까? 아직도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한 게 있으면은 본인이 나가서 진심을 담아서 뭐라고 얘기했겠죠. 그럼 이분은 태도가 바뀔 없어요, 가능성이. 빵 풀어요. 저는 바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만약에 바뀐다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이거나 보여주기식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럼 진정성 대표적인 게 그 대통령실 개편을 하면서 법률수석실을 신설한다. 그 얘기 좀 여쭤볼게요. 예. 저는 이거는 사정기관 통제용 아닐까라는 의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사정기관 통제용이다. 자기네들이 사정은 안 한다고 그러는데 사정은 안 해도 사정기관을 통제하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그러니까 과거의 민정수석실처럼 뭐 사정 활동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률수석실을 두고 사정기관들을 검경을 사실상 기관을 통제해버리는 이런 방식으로 일하려고 할 거다. 그거 아니면 왜 갑자기 만듭니까? 그러니까 그걸 왜 갑자기 갑자기 왜 이 와중에. 이 와중에 예. 반성하고 뭔가 바뀌려면 다른 데를 손을 봐야죠. 네. 예를 들어 소통이 약했다. 네.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 시민사회수석실을 확대 확대 개편을. 개편한다든지. 근데 이거 없앤다는 거잖아요. 그건 오히려 없애고. 예. 그 정무수석실에 통합한다는 거잖아요. 시민사회수석실. 그러면서 오히려 법률수석을 만들고. 예. 안 아니 근데 이 와중에 이 와중에 사정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건 어떤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뭐 거예요? 하는 걸 봐야 되는데 일부 뭐 언론 보도나 패널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제 분석이 아니라 이번 총선의 거의 유일한 전략은 이재명 당대표님과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뭔가 사법적으로 치지 못했다. 하는 게 유일한 목표가 전략 아니었었나. 근데 그게 안 됐으니 예. 다시 그런 생각을 하나 할 수도 있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총선에서 중간 평가적 성격의 총선에서 사실 역사적 대패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여당이. 예. 그러면 이제 주로 권력 기관들은 흐름이 달라집니다. 달라지겠죠.
그런 것들을 잡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일 수도 있겠고요. 제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렇죠. 뭐 두 사람 골인을 시켰으면 이게 안 됐을, 이런 정국이 마련이 안 됐을 텐데 이번 선거를 사실 한동훈 위원장은 2조 심판론을 내세웠지만 2조에 의해서 심판을 당한 거거든요. 이 결과를 보면.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사정정국을 강화한다? 야당은 어떻게 싸울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정정국을 꼭 강화한다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두 번째 정도의 그 의미는 확실히 있을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최근에 보도 보면은 네. 뭐 서울중앙지검이 말을 안 듣는다느니 검과 대통령실이 뭔가 의견에 불합칠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불안하겠죠. 유일한 권력의 기반인데 아닙니까? 검찰이 흔들리면 이거 큰일 난다. 검찰이 오히려 나를 향해서 칼날을 들이댈 수 있겠구나. 아니 지금도 예.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예. 종결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결을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하잖아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봐야 돼요? 얼마나 종결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총선도 참패했다. 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공포감이 들지 않을까요? 공포감이 생길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예. 근데 실제로 검찰이 이거를 만약에 수사 종결하면 그 수사 종결한 사람도 나중에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가 어떤 그걸 뭐라 그래야 돼? 갖고 싶지 않은 거. 총대를 매기가 어려운 거죠. 예. 아니 어쩔 수 없잖아요. 23억 이익을 봤다는 의견서까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종결시키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예. 아무것도 모르고 23억 수익이 창출당했다? 아무것도 모르고 수년째 통장을 올려줬더니만 어느새 23억이 창출됐네.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을 겁니다. 네.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놓고 대통령실하고 검찰이 긴장하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의 인선의 기준이다. 조국 대표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실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공공연할 정도는 아니지만 서초동 바닥에서 얘기가 많이 돌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오로지 그런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면 이 검찰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적인 심판이 또 필요한 영역이 되겠네요. 지금 검찰 자체가. 검찰이 그렇게 어리석진 않을 겁니다. 검찰이. 검찰은 어떻게 할 걸로 보세요? 글쎄요. 뭐 좀 더 두고는 봐야 되겠지만 네. 과거에 제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네. 제가 이제 20대 국회 때 입성을 처음 했을 때 단 한석 차이로 야당이 이겼습니다. 맞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법사위로 원래 행안위였다가 법사위로 좀 네. 늦게 갔는데 네. 국감을 이제 앞두고 네. 갑자기 저보고 행안위에서 그런 법도 있는지 모르겠어 국감을 외치라고 법사위 가 이래서 제가 또 가라면 가야죠. 또 가라면 가야지. 네. 또 가서 또 했는데 선배 의원들이 좀 놀라더라고요. 왜 놀라냐면 검찰들 태도가 바뀌었네. 대답을 하나에 물어보니까 뭐 이런 반응이었어요. 이거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도. 이번에도 검찰이 바뀔 거다. 검찰에서 막 정보 창고가 열려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제보가 쏟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야 뭐. 네? 예. 그렇게까지야? 그런 기대는 갖고 계시죠? 아니요. 저희가 잘해야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이번에 범야권의 192석, 거기서 개혁신당 빼면 189석 이렇게 몰아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미진했던 개혁 입법들을 해라. 또 더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무소불위한 태도로 하는 것을 막아달라. 이런 요구인 것 같습니다. 민생 관련된 요구도 굉장히 강했다고 보고 그렇죠. 있고요. 그러니까 예. 우리 당에서도 이제 어제 뭐 회의를 좀 했는데 네. 민생과 방금 말씀하신 개혁 네. 두 가지 다 네. 정말 열심히 하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희들이 두 가지 다 이전과는 완전히 좀 다른 모습으로 다 열심히 하고 네. 이해찬 대표님 말씀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국민분들께서 마음을 줄 수 있는 당이 더불어민주당
밖에 없는 것 같고 이거는 더 잘하라는 뜻이고 네. 더 잘해야 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 21대 총선에도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걸었지만 결과가 좀 그랬잖아요. 개혁 입법이 잘 안 됐잖아요.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180석을 가지고 네.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제가 나름 꽤 많이 외치고 다녔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건 맞고요. 네. 그런 실망감 때문에 사실 이번에 민주당을 찍으시면서도 갈등과 고민이 있으셨던 그러니까.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맞아요. 저한테 악수하면서 예. 잘해서 찍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이제는 저희들 많이 바뀌었고 또 바뀐 만큼 뭔가 달라진 결과들도 보여드리려고 각오가 돼 있고 긴장도 상당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당 네, 민주당이 그래서 예. 예전과는 좀 다른 모습들 보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